삶은 모든 것을 이긴다 스테디 84입니다. 19분의 희생을 헛되게 만든 군무원 그리고 국정원 간부 간첩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북에 넘어간 첩보요원 명단 해커가 발견. 해커가 한 명 있었습니다. 북한에 해킹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첩보요원의 명단이 넘어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보사는 까맣게 몰랐다고 합니다. 이 해커가 아니었으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까지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유출 의혹의 근무원은 인사 업무와 무관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기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해당 군무원은요, 휴민트나 첩보요원의 명단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 웃긴 건요, 이 정보사는 이렇게 유출된 것조차 몰랐다라는 겁니다. 국군 정보사 첩보요원 명단 유출, 내부 공모 없이 절대 불가능. 과연 이 군무원 혼자서 단독으로 저지른 사건일까요? 군무원 간첩 활동 가능성, 블랙요원 신상, 중국 동포의 전송. 중국 동포라는 이 문구를 보십시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블랙요원이 북한이 아니라 중국 동포에게 넘겼답니다. 그리고 북한에 넘어갈 첩보요원 명단을 이 해커가 발견을 안 했으면 정보사는 지금까지도 몰랐을 겁니다. 블랙요원 신상 넘긴 군무원은요, 부사관 출신의 20년 이상 정보사에 근무했습니다. 군무원은 블랙요원 신상 유출을 해킹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유출 안 했답니다. 자기 컴퓨터가 해킹을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보사는 해킹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정원 간부 휴민트 정보원 명단 출력, 서버 출력 기록 확인, 정보당국 조사. 너무 신기하고 관심이 있어서 뽑았답니다. 왜 그걸 뽑았냐 물어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관심이 있어서 뽑았답니다. 자, 이 간부 문재인 정부 당시 2019년 국가정보원 대북 공작국에 발령난 간부랍니다. 대북 공작 경험이 없었답니다. 발령 직후 휴민트 정보원 수십 명 명단을 출력했답니다. MBC 취재 결과 확인이 됐고 당연히 국정원은 이런 사태를 쉬쉬했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감사를 했겠죠. 서버에 남은 출력 기록이 확인됐고 이를 토대로 정보당국은 국정원은 A씨를 조사했는데 왜 출력을 했냐 물어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관심이 있어서 뽑았답니다. 자,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특별한 조치 없이 결국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정보당국 관계자 이 A씨는 정권이 바뀌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고서도 핵심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답니다. 조사나 어떤 구속도 없이 그게 근무하고 있대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 수사권도 왜 없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인간 정보는 휴민트라고 합니다. 신호 정보는 시긴트라고 하고요. 영상 정보는 이민트, 기술 정보는 태긴트라고 합니다. 현대사에서는 태긴트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휴민트도 중요합니다. 자, 휴민트는 북한 및 중국의 동포 그리고 탈북자들의 정보를 통해서 얻는 기술인데요.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들도 부러워하는 자산이자 기술입니다. 중국에 있는 정보원을 통해서 얻는 정보를 휴민트라고 합니다. 세계 각 나라는요, 이런 정보 관련 그런 부처가 있습니다. 미국은 CIA가 있죠. 중국은 국가안전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국내 첩보 활동은 MI5, 국외 첩보 활동은 그 유명한 MI6입니다. 일본도 CIRO라는 내각정보조사실이라는 첩보 관련 부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모사드, 신베트가 있는데요. 모사드는 영국의 MI6처럼 해외 정보 담당하고요. 신베트는 MI5처럼 국내 정보를 담당합니다. 북한도 역시 국가보위성이라는 정보 부처가 있고요. 러시아도 연방보안국이라는 정보 관련 기밀 그런 부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NIS라는 국가정보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에는 소리 없이 별로 남은 그대들의 길을 쫓아 조국을 지키는데 헌신하리라라면서 18개의 별이 있습니다. 이 18개의 별은 블랙요원 활동을 하다가 순직하신 분들의 넋 기리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18개에서 한 개가 더 추가돼서 지금은 19개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18개의 별을 새긴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블랙요원들이 국가는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을 알고 순직하더라도 국가는 잊지 않겠다. 그대에게 명예심과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걸 만들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CIA에도 역시나 순직하신 분들을 별로 새겨 놓았습니다. 각 나라의 정보기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이런 정보기관에게 막강한 권력과 권한을 각 나라들은
간첩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형량을 높게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요, 작년에 간첩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안전기관이 당신에게 차 마시자고 부르지 않도록 해라. 만약에 차 마시자고 부르면 너는 간첩활동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9년 만에 반간첩법 개정을 추진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수미텔이라는 여성분이 계시죠. 이 여성분을 체포했습니다. 왜 체포했냐? 이 여성이 비싼 식사를 한국 정부로부터, 한국 정보당국으로부터 제공받았다. 그래서 값비싼 그리고 귀중한 미국의 정보 자산을 한국에 줬다. 뇌물을 받아서 줬다라면서 이 여성분을 체포를 했습니다. 영화 중에 수리남이라는 영화 있죠. 이 수리남에도 블랙 요원이 있습니다. 블랙 요원, 화이트 요원으로 나뉩니다. 블랙 요원은요, 신분을 숨기면서 활동하는 요원입니다. 화이트 요원은 신분을 드러내면서 활동하는 요원입니다. 한 예로 해외에 대사, 영사 등에 나가서 일하는 분들은 화이트 요원입니다. 반면에 자기가 이런 국정원이나 군대 관련 정보 부처에서 근무하는데 자신의 신분을 숨기면 블랙 요원이고요. 그래서 항상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신상과 그리고 그 나라의 정보원들이라고 있습니다. 그 정보원들의 정보를 받아서 대한민국으로 그 정보를 보내는 그런 정보원들의 신상 정보, 휴민트라고 하죠. 까지도 북한 등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 군무원의 일탈 행위 때문에 지금도 북한에서는 많은 우리나라에 정보를 주는 사람들이 숙청을 당하고 있습니다. 블랙 요원들 중에도 한국에 지금 귀국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귀국하는 와중에도 살해 협박을 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북에 넘어간 첩보요원 명단, 해커가 발견, 정보사는 까맣게 몰랐다. 저는 웃긴 건요, 이 첩보요원 명단이 유출된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정보사는 유출된 것조차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런 업무와 무관한 사람이 왜 그런 정보에 접속할 수 있었는지는 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며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 간첩죄로 처벌을 못한다라고 합니다. 자, 아까 내가 얘기했죠. 중국 동포에게 보냈다. 이 군무원이 중국 동포에게 보냈다라고 하죠. 북한한테 보냈으면 북한은 우리나라 헌법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중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동포한테 보냈어도 간첩죄로 처벌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량을 얼마 안 사고 나오고요. 3심 대법원까지 항소를 한다면 정말 솜방망이 처벌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적국이 아니라고 하는 중국한테 넘겼지만 처벌을 얼마 안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 정보를 주는 그런 중국 동포라든가 뭐 북한, 러시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일본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나라한테 지금 정보를 주겠습니까? 왜? 나는 물론 나의 가족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의 정보가 노출되는데 뭘 믿고 이제 한국 정부한테, 한국 정보당국한테, 한국 블랙 요원들에게 그런 정보를 주겠습니까? 지금도 북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고 있답니다. 총사령을 당하고 있답니다. 왜? 한국에 정보를 줬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정보가 유출되어서 그 명단이 유출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죽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는 공개 처형하잖아요. 한국 정보당국과 협력하면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금 서로가 책임이라 싸우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는 뭐라 얘기했냐면 지난 20일에 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는데 그중 3건이 당시 민주당이 냈다. 민주당이 냈는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서 무산됐더라고요. 반대로 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안에 제동을 건 것은 당시 법원 행정처 차장이었던 지금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랍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아니 그 당시 제동을 걸었던 박영재 대법관을 왜 후보자로 임명했냐, 제대로 임명 안 했네, 너희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11대 국회 의석수를 보면요, 민주당은 18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었고 국민의힘은 3석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1대 들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서 무산됐다고 한동훈 대표는 주장하고요. 자, 민주당은 곧장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뭐냐? 법무부와 행정처가 서로가 힘겨루기 했기 때문에 안 된 거다. 그리고 그 당시 법원 행정처 차장인 박영재를 왜 지금 대법관 후보로 임명하느냐 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들도 결국에는 그 사태에 대해서 그렇게 무겁게 생각 안 하는 거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현행법상 간첩법은요, 북한에만 정보를 주면 간첩인데 이제는 법을 바꿔서 북한 이외 나라라도 어떤 정보를 주면 간첩으로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가 기밀이 명확하지 않다,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사안이 무엇인가,
군사기밀보호법 등 다 같이 놓고 심의를 해야 된다 라고 한 것이고, 지금 여당 야당 계속 싸우고 있죠. 정보사 블랙요원 정보 유출 건국일에 최대 한겨레에서는 왜 이런 기사를 썼냐면, 결국에는 이번에 최대 방첩 실패는 뭐냐, 건국일에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라는 겁니다. 그 이전 정부 때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요, 이 법안이 추진되는 아는 것을 민주당 탓으로만 돌리지 마라. 회의록 한 번에 읽어보셨다면 정점식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개정안에 우려를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즉 국민의힘 의원도 개정안에 우려를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만 제동을 걸어 무산되었다고 하기에는 그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 우리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죠. 김민석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무엇이라 했냐면, 아니 그러면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며 당신이 제대로 하지 왜 통과 안 시켰냐, 그렇게 통과를 시키고 싶었다면 본인이 장관실을 더 노력했어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박은정 조국 혁신단은요 뭐라 얘기했냐면, 신중년을 표했던 박영재 당시 차장, 그리고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박영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한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위원들부터 탓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했지만 의석수가 많은데 결국에는 법이 상정하지 못하겠다, 그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도 이런 간첩법 관련 통과를 못 시켰냐라고 하고요. 민주당 및 조국 혁신단은 그 당시 반대하는 법제처 차장인 대법관 후보 박영재를 국힘 검증단은 검증을 못했고, 그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도 신중하자고 했던 사람도 있다. 그리고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바로 한동훈 대표 너 아니냐? 그러면 네가 세게 나가지라고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런 말합니다. 지난 정부는 국군기무사령부를 안보지원사로 바꾸면서 요원의 30%를 감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지원사로 바꾸고 지금은 정보사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 제가 아까 말했죠. 왜 이 사람 국정원 이 정보를 유출한 사람을, 출력한 사람, 그 휴민트 유출 국정원 고위 간부를 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냐면 바로 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수사권이 바로 이겁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기능을 폐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17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정원의 조사권까지 박탈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정보를 유출한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할래도 수사를 못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검찰이나 경찰한테 고소를 해야 됩니다. 자체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조사권까지 박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박 의원은 박지원이고요. 박지원은 정보기관은 국내 정보 수집, 분석, 정치 개입 수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며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으로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일부 요구를 막았었다. 그러니까 뭐냐고 하냐면 수사권을 갖고 오면 안 된다. 국정에서 갖고 오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박지원은 우리나라에 간첩이 많냐는 물음에 많을 것이지만 북한 간첩들은 지금 한국으로 못 내려온다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는 북한 간첩은 못 내려온다. 왜? 북한의 경제 형편이 나쁘다면서 요원들한테 돈을 줘야 하는데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설사 없어도 있어야 된다는 상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고 하니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국정원에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국정원 문서를 이재명 방어하더니 야당 국조완박법 추진, 뭡니까? 국정원 조사권 완전히 박살한다는 거죠. 즉 뭐냐? 쌍방울 사태, 대북 지원 사태 등으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혐의를 받고 있으니 국정원이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나 수사를 못하게 모든 권한을 없애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바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얘기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국정원의 조사권까지 박탈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미 대공수사권 기능을 신기하고 관심이 있어서 뽑았다. 서버 출력 기록 확인, 유출. 하지만 조사를 못 냈죠. 왜? 수사를 못 했습니다.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국에 관련한 간부 A씨는 대북공작 경험이 없었고, 그리고 유출을 했는데 문제는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특별한 조치 없이 결국 마무리됐다. 그리고 지금도 핵심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아니 유출한 사람이 아직까지도 국정원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면 어느 미친놈이 휴민트 하려고 합니까? 아니 언제 내 신상이 또 유출될지 몰라서 내 가족, 내 자녀, 본인, 내 지인들, 내 일가 친척들까지도 어찌 될지 모르는데 누가 이제 한국 사회에, 한국 정복 당국에 정보를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기현 국회의원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이고요. 민주당 국정원 수사권도 모자라 조사권까지 박탈하나? 이기현 등 17명 소속 의원 국정원법 개정안 제출.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수사권은 이미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폐지됐습니다. 이미 수사권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 단계 조사권은 남아있는데 굉장히 약한 임무, 약한 권한이죠. 그 권한마저 박탈하는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보는 민생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했죠. 국정원이 국내 정보 수집 권한을 악용했다라면서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라고 했죠. 그래서 인요한 의원이 산업스파이의 간첩죄 적용을 하자라고 합니다. 즉 무엇이냐, 국내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외국 산업스파이에 대해서 간첩죄를 적용해서 기존에 비해 처벌을 더 강화하자는 거예요. 왜? 한국에서는 기술을 실제로 유출시켜도 산업기술보호법 기본 징역으로 인해서 1년에서 6개월밖에 안 삽니다. 하지만 미국은요, 최대 30년 이상을 때립니다. 미국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1년에서 6개월밖에 안 사고 나오고 나는 어제 숨겨놓은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인식이 만연해지면 이런 정보에 대한 블랙 요원의 명단이 또 유출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산업 스파이들이 안 많아지겠습니까? 한국의 2차 전지나 아니면 반도체 관련 기술들, 아니면 수소차 관련 기술들, 이런 정보들이 유출이 안 되겠어요? 산업 스파이 전락한 삼성전자 임원, 산업 스파이 손방망이 처벌이 문제다. 그래서 기밀 유출한 놈만 잡지 말고 군무원 자체가 인사 업무 담당하는 것도 아닌 사람이 기밀을 복사할 수 있게 만든 문제도 되짚어봐야 되지 않나. 거기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보사는 그걸 몰랐던 거에 대해서 담당자 문책적 인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고의 군 정보 기관까지 자생 스파이가 있었다니 참 대단한 대한민국이다. 이거는 손방망이 처벌돼 있기 때문이란 거예요. 형량을 100년 300년 때려본다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엄청난 액수에 대해서 청구를 한다 생각해보십시오. 그 가족들의 계좌까지도 모두 압류시켜야 된다. 블랙 요원을 군무원이 알 수 있는 비밀 등급 인가자가 되나? 안 되는데도 접속 가능하게 되었다면 방첩사 비밀관리가 개판인 거다. 이거는 이 군무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방첩사가 이런 안보에 대해서 그리고 보안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해커가 아니었으면 유출된지도 모를 겁니다. 유출됐음에도 자기들끼리 싶어서 시시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정보사. 당장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 책임 전가하고 있는 여당, 야당입니다. 일개 군무원이, 인사 업무도 아닌 군무원이 블랙 요원 및 휴민트 등에 접속 가능한 안보 불감증, 그리고 이런 군무원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없습니다. 대북 공작원 경험도 없는 사람이 대북 공작원 고위직으로 가고 휴민트 관련 정보를 뽑아도 몰랐던 사실,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에만 넘기면 간첩법이 아니라는 사실, 지금 휴민트 관련 그래서 절반 이상이 걸려서 북한에서 고사포 등을 수출당하고 있는 와중에도 정보사, 국정원은 자기 자리 보존만 하면, 여당 야당은 서로 자기 책임 아니랍니다. 대대적으로 국정원, 정보사 등 감사를 통해서 얼마나 유출되었는지, 전반적인 안보 및 보안 관련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는 신기한 게, 나라 존폐가 걸리는 일인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국민성이 더 놀랍습니다. 자, 철저하게 사형까지는 아니더라도 100년, 200년, 300년 절대 사회로 나올 수 없게끔 무기징역급의 형량을 만들어서 다음에 이런 짓 하면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좆된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문제는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술 유출 같은 산업 스파이나 비문 문서를 유출해서 몇 년 안 사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감방 몇 년 살다 나오면서 중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나 이런 정보 유출시키고 돈 받자 라는 인식이 팽배져 있다는 겁니다. 다른 군무원이나 국정 간부들이 블랙요원 명단, 휴민트 명단 등 저는 또 유출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그렇게 유출 못하게 엄청나게 높은 형량을 때리고요. 그리고 그 가족들도 계속 저는 감시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왜 각 나라들이 이런 정보 당국에 대해서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주는지를 저는 우리나라 지도자들, 정치인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안 되는 이 국정원에 있는 새끼들도 우리는 물갈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블랙 요원들이 정말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게 애국심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을 만큼 금전적인 혜택도 저는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 줄 평. 유능한 적군보다 병신인 아군이 더 무섭다. 유능한 좌파보다 병신인 우파가 더 무섭다. 예, 감사합니다.